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지능적인 플레이들을 소개해드리고 그게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만한 것들은 다 빼고 진짜 신박한 것들만 모았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미다리 네나. 자, 요거는 아마 중국 리그에서 벌어졌던 일 같아요. 이기고 있는 팀 선수가 상대 골대 쪽 코너 플래그에서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근데 지고 있는 팀 선수가 그걸 뺏어오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 선수의 다리를 들어가지고 그 다리로 공을 밖으로 차냈어요. 나 이거 보고 진짜 빵 터졌잖아. 스로인보다 코너킥. 자, 방금은 스로인을 얻어낸 거였지만 스로인을 코너킥으로 바꿔버린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었던 케빈 은바부 선수. 스로인을 얻고 나서 상대 선수가 등 돌리고 가니까 거기다가 스로인을 던져가지고 코너킥을 만들었어요. 진짜 대박이야. 2대1. 자, AC 밀란에서 뛰었던 세도로프 선수 있죠. 한 번은 박스 주변에서 볼을 갖고 있는데 패스할 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공을 들어 올려가지고 상대 선수를 맞힌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받아서 골을 넣었어요. 상대 선수랑 완벽한 2대1을 주고받은 거야. 솔직히 뽀록 같기도 해요. 근데 패스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의도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나우지뉴의 잔머리. 자, 호나우지뉴가 브라질 리그의 미네이루에서 뛸 때였습니다. 경기를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된 거야. 그래서 호나우지뉴가 상대 골키퍼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을 얻어 마십니다. 서로 다른 팀인데 물을 나눠 마신다? 굉장히 훈훈하죠. 자, 그렇게 호나우지뉴가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경기가 갑자기 재개됐어요. 그리고 호나우지뉴가 기습적인 스로인을 받아서 결국 어시스트를 했죠. 어차피 스로인 할 때는 옵사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상대 골키퍼 있는 쪽에서 스로인을 받은 거예요. 잔머리 쩔죠? 자, 그리고 호나우지뉴의 잔머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케레타로에서 뛸 때 상대 골키퍼가 펀팅킥을 하려고 하는 걸 뺏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근데 결국 골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원래 골키퍼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억지로 뺏는 게 안 돼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13-14 시즌에 첼시에서 뛰던 에투는 상대 골키퍼가 공을 바닥에 튀길 때 그걸 뺏어가지고 아자르한테 패스해서 아자르가 골을 넣었어요. 그건 득점으로 인정이 됐어. 근데 좀 이상하죠? 펀팅킥 할 때는 뺏으면 안 되고 공을 바닥에 튀길 때는 뺏어도 된다?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규정이 아주 디테일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골키퍼가 손으로 공을 만지고 있는 동안 뺏을 수 없다, 요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공이 골키퍼의 양손 사이에 있거나 몸하고 손 사이에 있거나 혹은 바닥과 손 사이에 있거나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거나 골키퍼가 공을 지면에 튀기거나 공을 공중에 던지고 있는 상황도 골키퍼가 볼을 소유한 상황으로 간주한다, 요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말 안 나오겠죠? 역시 규정은 디테일해야 돼. 숨바꼭질. 자, 잉글랜드 4부 리그 스티븐 에이지 FC의 데니 로즈 선수도 골키퍼의 공을 뺏어서 넣었습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다르게 넣었어요. 어떻게? 스티븐 에이지가 골 넣으려고 크로스로 올렸어. 근데 상대팀의 벤 킬릭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네? 그리고 그 골키퍼가 다른 선수들을 쭉 올려요. 천천히 킥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공을 땅에 내려놨는데 뒤에서 갑자기 데니 로즈가 나타나서 뺏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로즈 선수가 분명히 없었거든요. 어디 숨어 있었냐? 골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올라올 때 헤딩하려고 했다가 상대 골대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다 절로 갔을 때 골대 쪽에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로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 골키퍼에게 동정심을 느끼진 않는다. 잘 체크했어야지. 빨리 내 골 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6, 7년 전에도 비슷한 골을 넣었었대요. 꾼이야 꾼. 공격수들은 이런 거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아. 할레발레. 자, 베트남의 한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드리블을 길게 쳤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할레발레 하다가 결국 공을 아예 안 건드리고 그대로 골대로 들어갔어요. 이거 처음에 보고 진짜 빵 터졌잖아. 하긴 골키퍼 입장에선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찰 것처럼 하면 막기가 좀 애매하긴 해. 몸싸움 없이 날려버리기. 자, 맨시티에서 활약 중인 우즈벡 출신의 센터백 후사노프 선수 있죠. 그 선수가 2026 월드컵 지역 예선 키르기스스탄전에서 상대 선수랑 몸싸움을 한번 쾅 했어요. 그리고 상대 선수가 한 번 더 갖다 박으려고 들어갔는데 후사노프가 싹 피해버렸어. 덕분에 상대 선수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록 볼은 상대 거가 됐지만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내 볼 안 되겠다 싶으면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더 가까이. 자, 프리킥을 얻었을 때 상대 골대랑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차고 싶은 게 선수들의 마음이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판들이 흰색 폼으로다가 아예 위치를 표시해 놓으니까요. 은근슬쩍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자, 근데 메시는 심판이 안 보일 때 아예 공에다가 폼을 묻혀가지고 앞으로 가져갔어요. 뒤쪽에 남아있는 폼은 발로 문대가지고 지우고 결국 원래 위치보다 한참 앞에서 찼어요. 자, 그리고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에 있을 때도 좀 더 앞에서 찰라다가 심판이 뒤로 오세요 이러니까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가가지고 발만 그 자리에 놓고 공을 그 앞에다 놨어요. 그리고 심판이 앞에 벽 보러 갔을 때 한 번 더 앞으로 가. 결국 원래 찰려던 자리에서 기어이 찼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요거 찍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능적인 거 맞아? 사기 아니야? 맞아요, 사기지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주심 입장에서는 스프레이 자체를 옮겨버리니까 알아채기가 쉽지 않긴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흰색 베니싱 폼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쓱 해가지고 옮기기가 너무 쉬워. 나중에는 칙 뿌리면은 아예 잔디가 염색이 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잔디를 뽑아다가 옮겨 심을라나? 억울한 파케타. 자, 24-25 시즌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때였습니다. 크펠이 프리킥을 얻었어요. 찰라고 막 하고 있는데 벽 쪽에 서 있던 웨스트햄의 파케타 선수가 갑자기 달려 나오더니 공을 가지고 튀어나가요? 이게 뭐야? 상대가 프리킥을 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심판이 막았어요. 그리고 경고를 줬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심판이 프리킥 휘스를 분 상태에서 크펠의 애덤 워튼이 공을 살짝 건드렸던 거예요. 원칙적으로 공을 움직였으니까 프리킥을 찬 거죠. 벽 서고 있던 파케타는 그걸 캐치하고 공을 가져간 건데 심판이 그걸 막은 거야. 공 살짝 건드린 걸 못 봤던 거죠. 파케타는 엄청 억울했겠죠. 자, 경기 끝나고 그 장면이 짤로 나왔어요. 그래서 파케타가 개인 SNS에 웃는 이모티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댓글 반응 어땠냐고요? 파케타 혼자 집중하고 있었네. 심판 뭐하냐? 경고 준 거 취소해라. 난리가 났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결의 아주 지능적인 세트피스가 있죠. 코너킥 찰 때 키커를 바꾸는 척 하면서 공을 살짝 건드려 놓고 다른 선수가 와가지고 그대로 가져가면서 공격하는 거야. 공 살짝 건드린 게 코너킥을 찬 거랑 다름없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 나왔을 당시에 워낙 신박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랑 브라질이랑 시합을 하는데 로벤이 요걸 한 거야. 근데 브라질의 알베스가 눈치 오지게 깐 거야. 그래서 바로 가지고 갔잖아. 그때 오히려 당황하는 로벤과 네덜란드 선수들의 그 눈빛 너무나 웃겼습니다. 안 주면 뺏어서. 자,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부스케츠가 아주 천재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심판이 상대팀의 파울을 삑 하고 불었는데 상대 선수가 공을 손으로 잡고 막 항의를 하는 거야. 항의도 하고 시간도 끌면서 자기네 동료들을 수비 위치로 다 불러들이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부스케츠가 뒤로 슬쩍 가가지고 그 공을 뺏은 다음에 땅에 찍고 바로 뒷공간에 패스를 날려요. 그리고 결국 골 됐잖아. 지능적인 PK. 자, 네덜란드 1부 리그 헤라클레스에서 뛰고 있는 지즈 홍캄프 선수. 이 선수가 아주 지능적인 PK를 선보였어요. 도대체 어떤 거냐? 이렇게 가다가 디딤발을 두 번 콩콩 디뎌서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거예요. 이 영상이 바이럴이 되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이 동작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합법입니다. 왜냐? 현재 규정을 보면 PK를 차러 뛰어 들어가는, 즉 런업 동작을 하는 동안의 속임수 동작은 허용이 돼요. 근데 런업이 다 끝나고 나서 슛하는 척 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홍캄프의 콩콩 PK는 원칙적으로 런업 도중에 속임수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디딤발을 두 번 디딜 뿐이야. 지능적인 PK 선방. 자, 스위스 대표팀의 얀조모 골키퍼가 PK 전문가인 조르지뉴를 상대로 천재적인 선방을 선보였어요. 조르지뉴가 평소에 깡총 뛰면서 골키퍼가 움직이는 거 보고 그 반대로 찬단 말이에요. 근데 얀조모는 그걸 알고 일부러 저쪽으로 다이빙 뛰는 척 하고 나서 다시 반대로 뛰어서 막았어요. 아, 진짜 축구 디테일은 참 재밌어. 승부 조작. 제 2023년 브라질 리그 코린치안스 대 미네이루 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네이루가 측면 프리킥을 인스윙으로 감아 때렸어요. 근데 코린치안스의 카시오 골키퍼가 그걸 그대로 흘려서 실점을 했어요. 그 순간 관중들이 깜짝 놀랐죠. 저게 뭐야? 승부 조작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겁나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심판이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었던 거야. 간접 프리킥이라는 뜻이죠. 근데 간접 프리킥은 공을 차고 나서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막고 골대로 들어가야 골이 인정이 돼요. 누가 찼는데 바로 들어가면 노골이야. 그냥 골킥이 주어집니다. 근데 카시오 골키퍼가 그 규칙을 정확히 알고 일부러 공을 흘려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골킥을 선언했죠. 근데 상대 공격수들이 와가지고 왜 골이 아니고 골킥이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 그리고 심판이 간접 프리킥이었다. 이러니까 상대 공격수들도 오케이 이렇게 뒤늦게 납득을 하고 갔어요. 선수들도 헷갈릴만한 아주 디테일한 규칙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굳이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그냥 잡아도 되지 않나? 물론 잡으려다가 놓쳐가지고 세컨볼 갖다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공이 너무 약하게 왔어. 내가 카시오 골키퍼였으면 그냥 빨리 잡아가지고 역습하라고 던졌을 것 같아. 다급했던 골키퍼. 22-23 시즌 네덜란드 리그 페예노르트 대 트벤터 경기 때였습니다. 페예노르트가 먼저 골을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트벤터한테 좋은 역습 찬스가 납니다. 측면 뒷공간에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페예노르트의 골키퍼 저스틴 베일로가 확 튀어나가가지고 잘 걷어냈어요. 그리고 트벤터의 공격수는 바로 스로인을 던지려고 했죠. 골대가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베일로 골키퍼가 뭘 했냐? 사이드라인 바깥쪽에 있던 다른 공을 경기장 안쪽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왜? 축구 규정상 경기장 안에는 반드시 공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만약 두 개가 들어갔다? 그 중에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죠. 자기가 골대로 돌아갈 시간을 벌려고 일부러 공을 던진 거예요. 아주 영리하죠.
하죠. 웃긴 거는 그 행동을 보고 트벤터의 공격수가 빡쳐가지고 공을 베일로 골키퍼한테 확 던집니다. 완전 피구 선수예요. 근데 결국 베일로 골키퍼는 경고를 받았어요. 당연하죠. 최고의 어시스트 아닌 어시스트. 자, 24-25 시즌 지로나 대 아틀레틱 클로브 경기 때였습니다. 지로나의 아스프리아 선수가 골대 쪽에 있는 미겔 선수를 보고 인스윙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래서 미겔 선수가 헤더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돌려놓을라나 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흘려버리네. 골키퍼 깜짝 놀랬죠. 그냥 골 됐죠. 미겔이 엄청난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로드리고도 요거랑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측면에서 하피냐가 인스윙 크로스를 올렸는데 로드리고가 다리 사이로 흘려서 그대로 들어갔어요. 기가 막혔어. 여러분도 나중에 요거 해보세요. 꿀잼이야.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온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흘려야 돼요. 만약에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흘리게 된다? 그러면 플레이에 관여해서 이득을 본 걸로 간주가 돼가지고 옵사이드 불릴 수도 있어.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역사상 가장 지능적인 플레이들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사랑합니다. 참 선수들 대단해요. 규칙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그 허점을 파고들고 규칙이 바뀌면 또 새로운 거 들고 나오고 또 누가 지능적인 걸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머리를 쓰고 축구라는 예술의 진화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